고객님, 예적금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변경 후 금리 연 2.8%. 여러분, 요즘 이런 문자 많이 받으셨죠? 기준금리가 2024년 10월 3.5%에서 2025년 5월 2.5%까지 4차례나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을 예금에 넣어두셨다면 이 금리 인하만으로 1년에 12만 4천 원을 덜 받게 된 겁니다. 치킨 10마리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치킨 10마리를 되찾는 건 물론이고 내 통장에 최대 120만 원까지 추가 수익을 꽂아 넣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금리 하락기 필살기 3가지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새고 있는 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돈 모으기 경제학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숫자로 정확히 짚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25%에서 첫 인하를 시작해 11월 3.0%, 2025년 2월 2.75%, 5월 2.5%까지 1%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2.5%라는 숫자, 코로나 회복기인 2021년 8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초입이었지만 지금은 내려온 끝에서 다시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 복잡한 시점이에요. 2026년 5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의결문에는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전 영상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는데 왜 내 대출이자는 안 내려가죠? 라는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금리는 빠르고 깊게 깎습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느리고 얕게만 줄이죠. 쉽게 말해 은행이 우리 돈으로 장사해서 남기는 마진, 이걸 예대금리 차라고 하는데 금리 하락기에 이 마진이 더 벌어집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에이 금리 내렸네 하고 넘기는 순간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추가 수익을 확보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3가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 선납이연입니다. 금리 다 내렸는데 무슨 적금이야 하시겠지만 지금 이 기술을 쓰면 연 4% 5%대 확정 수익을 내 통장에 묶을 수 있습니다. 선납이연이란 적금 납입일을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원래 적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납이연이 되는 상품에서는 미리 낸 날짜와 늦게 낸 날짜의 합이 0만 되면 아무 불이익 없이 만기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6-1-5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첫 달에 6개월치를 넣고 7번째 달에 1개월치, 마지막 달에 5개월치를 넣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계산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자가 같으면 뭐가 좋은 건데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1월에 600만 원을 넣고 나면 나머지 600만 원이 6개월 동안 내 손에 남아있어요. 이 돈을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같은 1200만 원을 그냥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요. 연 3.0% 기준 세전 30만 원입니다. 선납이연을 쓰면 세전 기준 약 11만 5천 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수익률로 따지면 38% 이상 높은 겁니다. 자, 선납이연만으로 이미 추가 1.5%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5%를 채워줄 진짜 주인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세요. 그 전에 주의사항 하나. 선납이연은 아무데서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주로 가능하고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대부분 안 됩니다. 반드시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이 적금, 선납이연 가능합니까? 확인하세요. 이 전화 한 통이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이 좀 복잡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만 켜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필살기입니다. 파킹 통장의 배신에 대비하는 법이에요. 파킹 통장, 비상금 넣어두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금리 하락기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칼질당하는 상품이 바로 이 파킹 통장입니다. 왜냐하면 파킹 통장은 기준금리에 바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이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면 자고 일어나니까 내 이자가 깎여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파킹 통장 금리를 보면 1금융권은 연 1.4%, 2.0% 수준이고
저축은행 중 기본금리가 높은 곳이 연 2.5%, 3.0% 정도입니다. 2023년에 3.5%, 4.0% 주던 것과 비교하면 확 줄었어요. 이때 대안이 바로 증권사 발행어음입니다. 발행어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대형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확정된 이율을 받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숫자는 적립형입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적립형 발행어음 금리가 연 4.35%입니다. 같은 시점 저축은행 1년 정기적금 최고금리가 4.1% 안팎인데 발행어음 적립형이 오히려 더 높아요. 자, 이게 월급 300만원 직장인 통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만원 기준으로 연 44,000원, 1000만원이면 88,000원, 2000만원이면 176,000원으로 벌어집니다. 다만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아셔야 해요.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뿐이고 발행 한도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들만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KB증권의 경우 신용등급이 AA입니다. 물론 원금 보장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모의 증권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상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돈을 넣고 연 1%포인트 이상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500만원 기준 연 44,000원, 2000만원이면 연 176,000원, 이 차이가 매년 복리로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세 번째 필살기, 사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이자를 더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 대출 갈아타기예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금 이자를 연 0.5% 더 받는 것과 대출 이자를 연 0.5% 줄이는 것, 어느 쪽이 효과가 더 클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예금보다 대출이 훨씬 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13억, 신용대출 수천만 원 이 큰 금액에서 0.5%만 줄여도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금리 0.7%포인트만 낮췄을 뿐인데 30년 동안 거의 3천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진짜 재테크인 이유예요. 갈아타기 귀찮다는 분들, 화면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실제 갈아타기 과정입니다.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가 만든 대환대출 플랫폼 덕분에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이용 절차. 앱 설치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내 모든 대출 정보 자동 조회. 대출 갈아타기 메뉴 선택. 여러 금융기관 금리를 한눈에 비교. 원하는 상품 선택 온라인으로 신청. 기존 대출 상환 신규 대출 실행이 원스톱 처리. 신용대출은 약 15분, 주택담보대출은 27일이면 완료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까지 확대됐어요. 금융위원회 발표 데이터를 보면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후 약 10만 3천 명 이상이 이용했고 평균 금리 하락폭은 1.6%포인트, 총 절감 이자는 연간 49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으로 나누면 연 약 4,754만 원을 아낀 셈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갈아타기를 통해 신용점수가 평균 35점이나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손해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가 면제입니다. 3년 넘었는데 아직 안 갈아타셨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수수료 영원의 금리만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금리 상황이에요. 2026년 5월 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를 8회 연속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2명이 인상을 주장했고 의결문에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증권사 전문가 10명 전원이 올 3분기 중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머지않아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정금리나 혼합금리 5년 고정 후 변동로 갈아타서 금리를 묶어둘 골든 타임이에요. 다만 현재 고정금리 주담대 상단이 7%를 넘기는 상황이라 혼합형이나 주기형 고정금리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반드시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변동 고정훈합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서 돈 모으기 경제학만의 시뮬레이션 하나 하겠습니다. 금통위에서 인상 신호가 나온 만큼 만약 올 3분기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 2.75%가 되면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의 통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타임라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2시간 이내 변동금리 대출이 즉각 반응합니다. 주담대 2억 원 변동금리 기준 월 상환금이 약 2만 5천 원 늘어나요. 반면 예금 금리는 아직 안 올라갑니다. 파킹 통장 금리도 한동안 그대로입니다. 은행은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예금 금리는 느리게 반영하니까요. 30일 이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0.10, 15%포인트 소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 상승분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변동금리 대출자는 월 상환금 증가가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1년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변동금리 대출을 유지한 사람은 연간 약 30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실행한 사람은 어떨까요? 선납위원으로 약 1,015만 원 추가 이자, 발행어음 전환으로 약 49만 원 추가 이자, 대출 갈아타기로 연 5만 100만 원 절감. 합산하면 연간 64만 124만 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같은 월급, 같은 경제 환경인데 행동 하나로 통장 잔고가 이만큼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 해주세요. 지금 내 대출 금리가 몇 %인지, 시장 최저 금리와 몇 %포인트 차이가 나는지 이것 하나만 확인하세요. 이 행동 하나가 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남들이 금리 변동에 휘둘리는 동안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5% 이상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돈이 어디에 머물게 할지, 어떤 시스템 안에 넣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경제 환경은 못 바꿔도 내 돈의 동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돈 모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이 주신 사례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 시뮬레이션에서는 환율 1,500원 돌파하면 내 장바구니에 무슨 일이, 환율 변동이 마트 영수증, 해외 직구 가격, 여행 경비에 미치는 영향을 원 단위까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돈 모으기 경제학, 여러분의 통장이 두둑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